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 배우 골랐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스윙키즈. 아주 신나고 즐거웠던 영화입니다. 제가 요즘 또 예고편 작업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2시간 잤어요. 2시간. 도쿄의 하늘은 언제나 가장 짙은 블루? 맞나? 사실 내가 아는 작품 이름도 이름이 너무 길어. 하여튼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기다리시는 43분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스윙키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철 감독님 작품이에요. 강영철 감독님 정말 최고죠. 과속 스캔들로 혜성같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써니까지 가족 코미디물에서는 정말 최강자가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의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인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일 거예요. 강영철 감독님의 이 과속 스캔들 등장 이후로 그 당시 아마 갑자기 용인대의 파워가 엄청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강영철 감독님의 작품을 워낙 좋아합니다. 언더독 영화라고 하는데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하여튼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면서 성공하는 이야기,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보이즈, 국가대표, 그 다음에 머니볼, 뭐 이런 식으로 언더독 이야기, 쿨러닝, 이런 영화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써니와 가속 스캔들 역시 어떻게 보면은 언더독에 가까운 영화예요. 그래서 저 역시 강영철 감독님을 엄청 좋아해서 스윙키즈를 엄청 기대하고 봤습니다.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3가지로 하겠습니다. 연기력, 연출, 마지막으로 스토리, 이렇게 3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력. 연기력 이야기하면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엑소 디오, 도경수의 연기는 좋은가 나쁜가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도경수의 연기는 A-에서 B뿔 정도다. 근데 지금 이 스윙키즈를 이끌어가는 그 기운은 충분히 있어요. 연기력은 임시완보다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기운, 그 극을 주인공으로서 끌어가는 그 기운은 도경수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경수라는 사람이 기가 있더라고요. 파워가 있어요. 제가 연기를 이제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흡이거든요. 인간은 이야기를 하면서 숨을 쉬어요. 저 역시도 숨을 쉬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근데 연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숨을 안 쉬어. 왜냐? 대사가 있으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이미 외워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숨을 안 쉬는 약간 오류를 범하는데, 디오는 그런 본업이 가수인데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충분히 다 해내고 있습니다. 호흡, 발성, 딕션, 어디 하나 꿀리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스윙키즈 같은 이런 영화는 디오가 아니면, 도경수가 아니면 과연 누가 이 캐릭터를 해결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면요, 이 탭댄스라는 게 물론 수많은 노력을 하면은 해낼 수 있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국내의 그 A급 20대 배우들이 탭댄스를 그렇게 로기수 역에 맞게끔 그렇게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디오는 엑소 출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소속사인 SM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의 대가 엑소라는 팀의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는 데 있어서는 아마 모든 20대 배우 중에 탑클래스가 아닌가, 춤추는 역할만큼은 탑클래스가 아닌가 라는 걸 봤을 때 좋은 캐스팅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강영철 감독님의 생각인지 이게 제작팀이나 PD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도경수라는 이 배우를 메인으로 두고 가는 데 있어서 여자 배우도 그렇고 다른 또 그 중국 역할하는 샤오팡 역,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 배우들을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걸 보면은 도경수를 살릴 줄 알았다.
도경수를 살리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 주인공이 도경수고 여자 주인공이 뭐 엄청 유명한 사람 누가 있지? 박보영이야. 그러면 박보영 영화지. 하지만 이게 로기수라는 캐릭터를 최상의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이제 캐스팅으로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캐스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인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신인 배우들의 능력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잘했어요. 이 신인 배우들이다 보니까 연기력적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오정세를 넣었습니다. 오정세 배우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게감이 있고 중심이 잡혀지는 것 같아요. 오정세 배우님의 그 커리어에서 나오는 그 연기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능력들이 아마 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도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오가 엑소가 맞느냐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편하게 봤어요. 도경수는 이번 작품에서는 무난하게 배우라는 직업에 맞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연출력입니다. 강영철 감독님은 음악을 굉장히 잘 쓰기로 유명하죠. 써니 때도 써니 이거 그거 해가지고 장기자랑 하는 그런 음악을 잘 이용해가지고 가수스캔들 역시도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그 아시죠? 그 박보영 노래 엄청 잘하고 이런 거 보면 음악을 이용할 줄 아는 감독님이십니다. 스윙키즈 역시도 그 음악적 그 편집 재능을 아주 잘 살리셨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막 탭댄스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저는 여자친구랑 이 영화를 같이 봤는데 제 여자친구 역시도 집에 가는 내내 발음만 강영철 감독님의 그 음악에 맞춰서 편집하는 법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탭댄스를 하고 싶게끔 잘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윙 퀴즈 때는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냐, 너무 정신이 없어요. 영화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승전결이 아니고 전전전전 사건이 끝없이 터지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너무 지쳤어. 내가 영화 한 편 봤는데 뭔가 되게 피곤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유튜브 영상 보는 느낌? 더 쉽게 얘기하면은 보겸님의 영상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 유튜버 보겸님, 우리 정말 보겸 그 대단하신 그분의 영상을 보면 정말 쉼없이 영상이 탁탁탁탁탁 들어가게 편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시스템을 영화에 적용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 요즘 근래 그러면 10대, 20대 사람들은 이런 편집의 방식에 대해서 부담감 안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형식의 편집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이 계속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늙었나? 내가 혹시 영화계의 고인물이고 꼰대가 아닌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영화계 꼰대 데오고라스라고 합니다. 전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 영화가 아쉬웠던 게 있다면 전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일단 영화의 흐름이 끝없이 쉼없이 갔다는 거. 물론 그 음악에 맞는 편집은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음악에 관련된 영상이 나올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이야기, 사건 이야기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내용입니다. 내용 역시 제가 원래 내용 이야기 잘 스포 때문에 안 하는데 이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6년차 예비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군 출신의 사람의 입장을 공감해서 보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굳이 도경수라는 캐릭터를
북한 쪽의 인물로 뒀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영화란 주인공 캐릭터, 이 캐릭터, 저 캐릭터를 통해서 공감이 되고 교감이 되어야지 영화가 재밌다고 느끼는 건데, 이 6.25라는 전쟁을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런 강대국이 이념 전쟁을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내면서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됐다. 결국 그런 막 선동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를 봤다라는 건 알겠어요. 똑같은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죠. 그러면 정말 느껴집니다. 어떤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공연진이었나? 하여튼 일제시대 때는 나라라도 구하려고 내가 총질하라 했지, 지금 이거 형제들끼리 총 뿌리게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그때 공감 엄청 돼요. 왜냐? 한국군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동건이 결국 북한군이 되긴 했지만 장동건 역시 한국군이었던 사람이 북한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기수 캐릭터는 물론 처음부터 인민군이 아니에요. 전쟁이 발발이 되고 이 캐릭터도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인민군이 되고 인민영웅이 되고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도 북한군이었다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가 본 처음부터 단 한 번도 걔는 한국군이었던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감이 안 돼요, 그 이야기에. 특히 나같이 예비군이고 방공교육을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대 예비역들 보세요. 수요일마다 가가지고 정규교육 받아요. 2년 동안 수요일마다 가서 정규교육 받았는데 그 영화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로기수는 그 한국군 캐릭터로 하고, 로기수의 형제인 뭐 무언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북한군의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장동건 같은 태극기 휘날리며의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좀 더 잘 공감하고 봤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적응 안 되는 영화의 흐름. 두 번째, 캐릭터가 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뭐 아무리 길어봤자 20분이잖아, 영상이. 2시간 10분을 그런 형식의 그 흐름으로 보다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약간 너무 힘들어. 보는 내내 막 진 빠지는 느낌이야. 하여튼 총평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 그 두 가지가 저는 1점씩 딱 빼먹으면서 3점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다면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저랑 다르게 생각하셨다면 또 댓글이랑 싫어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그리고 구독도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 대우 코라스였습니다.